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소 좀 무겁습니다. 파면입니다. 파면이라는 조치 상당히 강도 높은 징계 수위인데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까지 서울대 교수로 있었는데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시 비리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처음 나온 서울대 조치인데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징계 의결 결과 파면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재정 의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면이라는 게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잃게 되는 손해도 크고요. 물론 뭐 조국 전 장관이 입는 이 명예와 같은 것들은 더 비할 바도 없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파면 결정? 네, 통상의 사례들 기대되는 정도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지금 1심 이후에 항소를 하고 있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초에 언론에서 문제제기했던 혐의의 상당 부분이 또 무죄 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돼서 법정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왜 이 시점에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라든지 등등 다소 정치적인 이슈가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함께 이제 좀 정치적인 그런 느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가 국립대학으로서 교수의 품위 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타이밍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 의도가 있지 않나. 정치적 논쟁 안에서 늘 조국 장관이 여론 재판을 먼저 받았던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징계 자체에서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판단보다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그런 여론의 경향에 따라가는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사에서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그가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와중에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조국 전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이 변수가 될지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겠죠. 중앙일보 기사도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해서 최고 징계인 파면을 내렸다는 소식을 담고 있는데 이 파면 결정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전체적으로. 근데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조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장학금 수수가 유죄의 결정타가 됐고 이게 파면까지 결국에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조민 장학금이 600만 원이었다고 하죠? 그 액수 여부를 떠나서 그 당시에 아마 민정수석이라는 요직에 있었는데 이제 장학금을 탔다 하는 이러한 사실이 이제 젊은 층에 굉장히 이제 공정의 원칙에 대해서 크게 훼손한 그런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로서도 이제 뭐 징계를 더 이상 뭐 미출 재판 확정 때까지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조국 문제가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지금 현실 정치에 소환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자신으로서도 억울한 면이 있겠죠. 또 검찰이 과도한 수사는 분명히 이제 재평가를 받고 해야 되지만 젊은 층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당시 대선 때 청년들이 묻습니다.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강폭이 넓어서 이제 못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저는 좀 이분의 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저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학금 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굳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기사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600만 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결론 난 게 이 파면 결론을 내는 결정타로 작용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징계의 내부 규정상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해임 이상의 징계를 주는 게 관리가 돼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는요.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것은 과도한 조치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소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의 이제 대응 태도 아니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게 파면 결정이 이번에 대해서 뭐 여러 이견을 제시할 경우에 예. 미뤄질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소청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항소, 여기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제의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중징계, 파면이라고 하는 결정을 아주 긴 시간이 걸려서야 나왔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늘 해왔던 행동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또다시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게 2019년 아닙니까? 네. 지금이 2023년이니까 횟수로만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 무엇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학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운운하면서 실제 학생들이 가져가야 되는 수업권 등에 대해서 조국 교수의 이제 어정쩡한 상황들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울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법원이 즉각적으로 1심 판결이 아주 뒤늦게 났던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네. 최종 대법 확정 판결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대학에서 결정 내린 걸 갖고도 조 전 교수가 여기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법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 총선에 출마해서 본인의 나머지 정치적인 판단을 구하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징계 논의가 미뤄지면서 교육부가 오 전 서울대 총장에게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아 오 전 총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었다는 소식도 함께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면 결정이 조국 전 법무장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해석 또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거겠죠. 조선일보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는 야당,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관악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도 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라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아주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뭐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 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공천 신청하면은 뭐 경선하십시오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 심판론에 그러한 적당한 인물이라고 하면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정책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마하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은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플랜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시던 철저히 무관심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업보죠. 조국 장관이 사실 지금 나오시려고 한다면은 솔직히 당신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10일이죠.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것이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 특히 내년도에 치러지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영두 의원님, 네. 기사 말미에 이렇게 실었어요.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조나 땡, 조국 나오면 땡큐 아니겠냐라는 반응도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그 말씀하신 언론에 네. 하셔가지고 그게 또 소개됐죠. 네, 그 저희들이야 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거리두는 분위기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조국의 강, 조국의 늪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변수는 지금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이 자녀 입학 문제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서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년형이 예.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 또 하나의 변수는 민주당이라든가 정치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이 새로운 어떤 변수가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만일 법정 구속이 된다면은 저 출마를 종용했거나 출마를 네. 방조했던 정당은 아마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특히 그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같은 거, 이거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실망도 그대로 컸던 법이거든요. 지금도 마지막 그 조국 장관의 그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그래도 설마 뭐 이런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텐데 만일 여기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을 보자면은 2심에서 그게 크게 뒤바뀔까는 별로 그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고3 출결사항 허위 인정, 온라인 시험 도움 준 거, 활동 확인서 위조, 의전원 공문서 위조 이런 것들이 부산 의전원 장학금 청탁금 금지법 위반 이건 다 그냥 사실 확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뒤집히지 않다면은 2심에서 이제 거의 뭐 사실심으로 끝나는 시기인데 만일 법정 구속이라도 떼어버리고 한다고 한다면은 뭐 아무튼 정치 그 조국 전 장관으로서도 굉장히 큰 치명타겠지만 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거나 조국 전 장관을 가지고서 무슨 선거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은 엄청난 역풍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건 뭐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출마를 결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앞서 영상을 통해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이재정 의원님. 네. 어떻게 이재정 의원님은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행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조국 전 장관 논란 자체가 국민의 정서, 특히 젊은 층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저도 뭐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다만 그런 변죽 올리던 상당수의 혐의에서 벗어난 점이 있고 항소심에 다투어서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법률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짚은 다음에 저는 근데 뭐뭐의 강, 뭐뭐의 늪 네. 이런 프레임 자체를 우리 당 의원님들이 먼저 언급한다는 자체가 좀 비전략적이다. 특히 네. 많은 출마군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판단에서는 출마가 당에 도움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본인의 정치적인 의미를 보다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시기죠. 네. 조국 전 장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것을 그렇게 출마 의사를 아직 밝히지도 않았고 출마를 저울질을 하는 단계에서 민주당 자체가 전략을 정해야 될 것처럼 네. 그렇게 호사를 떠는 게 저는 과연 온당한가. 민주당은요. 다양한 출마군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네. 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더 비중을 두어서 국민과 소통하고 내보일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에게 되묻는 건 조금 과하다. 그리고 네. 굳이 그런 늪으로 저야말로 그런 늪으로 우리 당 의원님들이 호사가들의 그런 문제 제기에 같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네. 비전략적이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명예회복, 그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선출직 출마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것으로 회복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상식 의원님, 그게 네.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그 명예회복을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 또 아니면 뭐 민주당의 행보 이런 데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여러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길 없는 길 가겠다 이러면은 이것은 정치 참여를 강하게 시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 이재정 의원님 말처럼 뭐 지금부터 민주당이 뭐 어떻게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큰 원칙 정도는 정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조국 장관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명예 회복을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수단이 저는 강성 팬덤 자신을 강하게 지지해 온 일부 이제 강성 팬덤에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예단하는 건 좀 섣부르지만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의 이로운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